게르만족은 우등하고 유대인은 열등하다고 해서 유대인을 그렇게 학살을 했죠. 근데 이제 공부 잘하는 우리는 우등하고 공부 못하는 너네는 열등하다. 사실 이것도 사실 우열하기랑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 다른 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요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게다가 열등감도 가지게 되고요. 이렇게 사람을 인적 자원으로 본다는 건데 결국 승리하는 건 자본이라는 겁니다. 자본이 원하는 건 개성 없는 소비자와 개성 없는 노동자라고 합니다. 1번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 공부 만능주의와 이어서 경쟁 만능주의의 문제도 있습니다. 경쟁을 너무나도 강요하고 경쟁이 너무나도 지나치다는 점입니다. 물론 경쟁은 효율적입니다. 달리기 선수를 뽑을 때 그냥 달리기 시합을 해서 잘 뛰는 애들을 뽑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나도 사회적으로 이게 경쟁 만능주의가 됐다고들 얘기합니다. 군대를 갈 때에도 시합을 붙이고 아니면 아파트 살 때에도 가산점을 통해서 시합을 붙이고 학원 갈 때 심지어 유치원 갈 때에도 시험을 봅니다. 독일의 다큐 프로그램에서 교육 다큐를 찍으러 한국에 취재를 하러 왔다가 한국 학생들의 삶을 보고 인권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학생들의 삶은 과도한 경쟁으로 좀 많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경쟁 만능주의가 극단적으로 가버린 것 같아요. 한국이 지금 불평등 지수가 전 세계에서 최하위인데도 지금보다 더 격차가 벌어져야 된다고 대답한 사람이 미국보다 2배가 많다고 합니다. 자유의 나라인 미국보다 2배가 많다고 하는데 미국은 경쟁의 나라가 아니라 자유의 나라라서 어쨌든 이 경쟁 만능주의가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히틀러의 사상이 나옵니다. 우열학인데요. 게르만족은 우등하고 유대인은 열등하다고 해서 유대인을 그렇게 학살을 했죠. 근데 이제 공부 잘하는 우리는 우등하고 공부 못하는 너네는 열등하다. 사실 이것도 사실 우열학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 다른 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요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게다가 열등감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조차 의미 없는 오만함을 가지게 되고 언제라도 질 수 있다는 그런 불안함을 가지게 됩니다. 2번 누구 좋으라고 이러는 건가? 이렇게 불행해진 한국 학생들 그리고 경쟁 만능주의와 공부 만능주의에 둘러싸여서 엄청난 공부량을 소화합니다.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고요. 그리고 국내 자살률은 OECD 평균의 2배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뒤틀린 자본주의라고들 설명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인적 자원으로 본다는 건데 결국 승리하는 건 자본이라는 겁니다. 자본이 원하는 건 개성 없는 소비자와 개성 없는 노동자라고 합니다. 모두가 경쟁의식 속에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공부시킵니다. 다만 이제 모두가 같은 공부만 하게 되죠. 그게 실제로 쓰이는지와는 관심이 없고요. 요새는 되게 많이 나아졌다고들 합니다. 공부라고 하도 당하던 사람들이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덜 한다고 하지만 사실 별다를 건 없습니다. 자녀가 같은 반에 성적 낮은 친구와 어울린다면 뭐라고 할까요? 공부에 있어서 좀 도와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친구는 어떤 꿈이 있냐고 물어본다든지 슬프지만은 사실 그러지 않겠죠. 지내지 말라고 하겠죠. 뭐 웬만하면 놀지 마라. 아니 뭐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런다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저희는 지나친 경쟁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3번 그럼 어떻게 하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경쟁은 어느 수준까지만 하고 공부만이 유일한 길이 아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대신에 책을 많이 읽히고 본인만의 생각을 할 수 있게 어렸을 때부터 힘을 길러줘야 됩니다. 이런 조금 상투적인 답입니다. 이런 경쟁이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부작용을 낳는 그 지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더 공부가 필요하겠지만 경쟁이 효율적이고 좋은 결과를 내는 그런 지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딱 그 지점까지만 경쟁을 허용하고 그 이후로는 쓸데없는 경쟁은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 시간에 공 던지는 거, 축구 드리블하는 것까지 수행평가를 볼 필요가 있을까요? 시험 횟수에도 좀 제한이 필요할 것 같고요. 수학을 매일 쪽지 시험을 본다거나 매주 시험을 보는 것처럼 시험 횟수에도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재수학원에 젊은 20살 청춘들이 거기 들어가서 뭘 하는 건지 정말 꿈이 있어서 들어간 건지 아니면 그냥 한번 대학 간판을 바꿔보려고 들어간 건지 정말로 부끄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들여보낸 어른들이 부끄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와 가정에서 공부가 유일한 길이 아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공부만이 유일한 길이 아님을 알고 흔들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주변에 흔들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사교육에 들어가는 돈에 그 시간에 그 젊은 청춘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저는 아깝다고 생각하고
그 청춘들이 자기 확신을 좀 가지고 차라리 좀 영어를 배우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를 하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 나라에 벌어오는 돈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학생들이 지금 미분적분하고 행렬 배우고, 저는 근데 행렬을 왜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는데 그게 왜 필요한 건지, 그냥 그 대강 개념이랑 뭐 쓰는 방법만 알면 되지 그거를 왜 풀어봐야 되고, 수학의 정석이고 수학, 최상위 수학, 종이가 아까운 것 같습니다. 정말로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해야겠죠. 공학 쪽으로 간다거나 연구를 한다거나. 근데 취직을 하면 그걸 안 씁니다. 저도 공학을 전공하고 졸업을 하고 회사에 갔지만 전혀 쓰질 않죠. 그냥 엑셀만 하면 됩니다. 솔직히 제가 회사에 가서 가장 자괴감이 들었던 게 이 부분입니다. 제가 하는 일을 그냥 중학생 데려다 놓아도 똑같이 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왜 4년제 학위를 보냐는 거죠.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좀 이게 좀 정치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경쟁도 필요합니다. 공부도 물론 필요하죠. 근데 이제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우리가 조금 가지고 다른 창의적인 곳에 쓰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경쟁은 어느 수준까지만 하자. 그리고 공부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다. 이걸 부모와 사회, 스승이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러면 학생들이 조금 덜 불행해지고 에너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시라면 경쟁을 좀 강요하고 공부가 유일하다고 하는 스승, 부모, 사회가 잘못된 게 맞다. 그리고 경쟁은 어느 정도까지만 신경을 쓰셔라. 공부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다. 어떻게든 먹고 산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부디 주변에 흔들리지 마시고 더 이상 불행하지 않은 그런 학교 생활을 하셨으면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